과연 오늘 준비해 주신 주제는 어떤 주제일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저점이 안 보이는 시장, 반등을 대비한 섹터와 종목은 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정보부장 최 부장님께서 이 주제를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발제자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어떤 이유로 이런 이슈를 준비해 주셨는지 발표해 주시죠. 일단은 시장이 좀 많이 밀리기 때문에 질문이 조금. 네, 일단 해주시죠. 시장이 좀 많이 밀리기 때문에 그럼 내가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은 내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조금 궁금하실 거예요. 그리고 물론 시점은 정확히 지금 상황에서 조금 잡아갈 수는 어렵겠지만 반대 추세 전환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종목을 좀 살지 미리 사실 주식이 어려운 건 그거 같습니다. 일단 주식 자체도 선행 지표인데 그거에 선행해서 이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미리 좀 체크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상황이 닥쳤을 때 좀 매매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것을 좀 골랐습니다. 이 질문 자체에서도 좀 여러 가지 꼬리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점이 안 보이는 시장이다. 반등을 대비할 때 이제 봐야 될 섹터와 종목은이라고 가져오신 거잖아요. 네. 그럼 중요한 건 지금 시장이 저점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마음 같아선 저점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지금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장중에 가장 저점이 종가로 형성이 됐지 않습니까? 지수의 저점이. 네네네. 그러면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바닥 아래 지하실이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아까 이 부장님도 시장 이야기하면서 하나의 시나리오로 제시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일단 뭐 지금 올라온 걸 보면 네.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어요. 우리나라 장. 그죠? 특히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전 세계 글로벌 시장 중에서 상승률 1위를 했던 지수가 바로 코스피였고 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은 당연한 뭐 결과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가급적이면 이런 곳에서 반등이 나오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현금을 확보를 하고 또 시장에 대한 대비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자세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사실 싸게 주워 담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현금만 예수금만 잘 준비되어 있다 하면 또 하나의 또 굉장한 기회장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바닥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사실. 그냥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마냥 기다리느냐 그게 아니라 일단 저는 뭐 제가 잡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시나리오를 짜고 그 시나리오대로 일단 진행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만약에 반대로 간다 했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가장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강력한 무기인 손절이라는 대응을 하면 되기 때문에 네. 뭐 시장이 빠지고 공포가 오는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매수할 시점 진짜 다가왔다. 핸드폰 들고 있다가 정말 계좌 잔고 보고 핸드폰 집어 던지고 싶을 때 그때가 추가 매수 버튼을 눌러야 되는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심리 게임 얘기하신 것처럼 네. 그 심리를 좀 극복을 하셔야 돼요. 하락장 오면 다들 이 매수 버튼 누르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뭐 다들 알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하게 나왔다라는 부분은 다만 뭐 어떤 지표를 갖다 대든 뭐를 갖다 대든 저점이 어딘가라는 그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걸 쉽게 못 나가는 부분인데 많이 빠졌어요. 사세요. 사고 안 가면 손절하면 됩니다. 어차피 올라가는 거 사가지고 안 가도 손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주식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죠? 사는 올라가든 순간부터 내려가든.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러면 예상대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 가져가면 되는 거고 예상과 반대로 움직이면 뭐 자기가 설정해둔 손절 가게에서 손절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시장이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딱히 거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다만 조정장이 이제 이 하락이 크게 낙폭이 컸기 때문에 분명히 기회가 되는 그런 장이라는 부분들은 인지를 하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회면 정말 좋겠어요. 네. 이 부장님 말씀하신 거랑 연장선상에서 사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 기회인가 위기인가를 보시다가 네. 결국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매수를 하고 팔아야지 수익이 확정되는 건데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냥 내 예수금은 그대로라는 거죠. 결국 손절을 각오하더라도 주식이라는 거는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베이스로 깔아두고 내가 선택을 해야 수익까지도 다다를 수 있는 거지 내가 선택도 하지 않고
여기가 기회인가 아닌가 누누이 보고만 있으면 그냥 보는 것으로 그친다는 거죠. 이 선택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누누이 또 드리고 있는데요. 이 심리에 지쳐서 심리에 져서 손절을 한다거나 아니면 심리에 휘둘려서 여기가 진 바닥이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박스권 장세에서 돈을 가장 빠르게 잃는 방법이 오르는 장세의 추세 상단에서 여기서 쉬지 않고 더 간다라는 확신에 차서 풀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내리는 장의 추세 하단에서 여기보다 더 끝까지 지금 멘탈까지 뚫고 내려갈 거다라는 마음에 또 손절을 과감하게 모든 계좌를 다 비워버리는 그런 조금 심리에 치우친 매매를 하다 보면 계좌는 금방 녹아내리는데 그와 반대로 추세 하단에서 기회로 판단하고 매수를 한다. 나는 손실이 오더라도 현 구간에서의 마이너스 5% 정도의 손실은 감내할 각오가 되어 있다. 그리고 내가 공부한, 내가 분석한 섹터와 기업은 이 정도면 참 저평가다. 그래서 3에서 6개월 정도는 충분히 들고 간다면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조금 바라보시고 바라보시되 선택을 하고 매수를 할 때에는 철두철미하게 준비된 기업들에만 조금 선택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덧붙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과연 여기서 저점인가 논란만으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발제자 최 부장님께서 또 브리핑 네. 내용이 남아 있으시잖아요. 저점이요. 네. 브리핑 내용이요. 준비해 오셨죠? 네. 네. 저점은 아직 아닙니다. 아, 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들이 지금 살만하거든요. 버틸만 합니다. 아직도 매수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시장의 바닥은 개인들이 매수 버튼을 누르고 싶지 않을 때, 손절하고 싶을 때가 바닥입니다. 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직 살만한 때라는 게 어떤 뜻이죠? 지금 거래소 코스피 오늘 거래 보시면 어제보다는 살짝 겁은 먹었어요. 그래도 개인들 매수를 아직도 누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멈췄거든요. 어제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 멈췄는데 코스피는 아직도 좀 매수 버튼을 누르고 있다는 건 한 단계 더 레벨 다운이 되었다가 이제 다시 반등할 여지가 있다. 일단 다른 것들을 뭐 보실 필요 없어요. 지표적인 부분을 보실 필요 없습니다. 주식은 심리의 영역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매수를 누른다는 건 아직 할만하다라고 인정하는 뜻이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외국인 기관이 돈을 벌어주는 게 자기들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개인들 돈 벌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만약에 지금이 저점이라면 개인들은 오늘 매수를 했습니다. 과연 여기서 끌어올려준다면 누가 돈을 벌까요? 개인들이 벌겠죠. 그렇죠. 아직은 저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보면 아직 좀 개인들이 살만한 여유가 있는 그런 시장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수급에 대해서는 다른 부장님들 어떠세요? 말씀해 주세요, 최 부장님. 네. 네. 공포감의 수치를 봤을 때 일단 지금 뭐 10점 만점에 뭐 전문가님들 의견은 좀 다르실 수 있어요. 부장님들. 그러니까 왜냐면 많이 했었으니까. 네, 숙련된 부장님들은 전문가니까. 네, 좀 익숙하시니까 지금 시장에서 뭐 매매를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10점 만점에 네. 몇 점으로 지금 공포감을 만약 수치로 10점이 제일 무섭다. 공포감 있는 그런 수치라면 지금 몇으로 느껴지세요? 글쎄요. 제 주변에 제가 인간 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한 7? 8? 벌써요? 아, 그래요? 아니, 주변에서 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아직 아닌가요? 조금 더. 네. 아직 조금 아닌가요? 더. 네. 부장님들도 11. 한번. 11? 제 마음을 읽으신 것 같은데요. 아, 진짜요? 10을 넘겨야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네. 저는 아직 한 3 정도? 2, 3? 네. 진짜요? 약간 그 촉각이나 이 통각을 느끼는 세포에 제가 좀 많이 죽어있나요? 예. 공감대가 약간 예. 좀 그러니까 떨어지시는 그러셨잖아요. 첫날 모두가 예라고 할 때 난 아니오라고 하는 사람이라 기준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수치는 제가 작년에 2월 달에도 여쭤봤던 수치입니다. 지금 하락이 나오는 이 시점은 딱 3월 초입, 2월에서 3월이 넘어가는 그 자리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수치에서는. 네.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뭐 이 자리에서 N자 파동은 나오겠지만 일단 지금 뭐 거의 다 1차적으로 나올 수 있는 지금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최 부장님은 공포 지수를 10 중에 한 3 정도로 나는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굉장히 좀 해주셨는데 무겨 있는지. 그러니까요. 저점은 저는 한 2,400
정도까지 빠져야지 진짜 좀 진짜 저점이다.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맞습니다. 하는데 네. 2,400이요. 코스피 2,400이요? 네. 이렇게 쭉 떨어지는 그런 장은 아닐 거고 근데 네. 이게 네. 왜 반등 그러냐면 정도 나올 거니까. 여기 지금 몰려있는 자금의 그 비중이 네. 몸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떨어질 때는 이 가속이 붙는데 어마어마하겠죠. 저도 아무리 못해도 2,500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뭐 기존에는 원래 한 저저번 달까지만 해도 제가 2,200을 봤거든요. 네. 2,200이요. 근데 이때가 되면 정말 너무 많이 좀 소화가 될 건데 어쨌든 한 2,500 정도 심리적으로 봤을 때 네. 너무 많이 훼손은 안 할 것이기 때문에 계좌로 보시면 돼요. 지금 아마 계좌가 일반적으로 한 30%에서 40% 정도 마이너스가 나실 건데 네. 작년에 3월 달에 한번 보시면 계좌 거의 다 50% 60% 까져 있었거든요. 네, 그 정도까지는 떨어뜨립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때보다도 몸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60, 70%까지는 확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정도까지 과연 떨어뜨릴지는 좀 봐야겠지만 그러니까. 물론 이게- 지금 당장 있는다는 건 아니에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팬데믹이라든지 금융 위기라든지 겪었을 때 네. 그 시장의 하락폭을 보면요. 물론 뭐 상황이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은 대략 뭐 한 34%, 35% 정도가 이제 빠지거든요. 뭐 정말 최악인 상황이 보면 이제 한 50% 정도 반토막 났던 구간인데 IMF 때. 네. 그런 구간을 빼고는 뭐 대략적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범주 내에서 발생하는 어떤 악재들에 대한 뭐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 팬데믹은 뭐 예상하지 못했던 그렇죠. 거잖아요. 몰랐죠, 아무도. 그런 것들도 뭐 한 35% 정도 지수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번이 과연 금융 위기나 팬데믹처럼 그 정도 사이즈로 빠질까라는 부분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가 왔을 때는 거의 수직 낙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여기서 그렇게 수직 낙하로 더 내려간다. 뭐 아싸리 그렇게 먼저 두드려 맞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면 이제 반등도 강할 거니까. 그런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지그재그로 계속 이렇게 뭐 파형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허 부장님 생각 어떠세요? 오늘 연중 저점으로 종가 마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초반에도 기술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지지선과 저항선을 모두 다 좀 이탈을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더 내려가게 된다면 그간 상승기에 잠시 쉬었던 약 2,700포인트, 2,750포인트가 한 번 더 지지선으로 작용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고점 대비 한 20%의 하락률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2,600까지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얼마만큼 빠졌다가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시더라도 굉장히 천천히 늦게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중이 10에서 20% 어간의 종목을 갖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체크를 하고 이것저것 다 살펴보았는데 이거는 6개월 들고 있으면 회복한다라는 결론에 다다른 기업이 있으시더라도 그 기업에 대한 추가 매수는 연말 양도세 회피성 물량이 출회될 때 그때 매수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물타기가 유효하다라고 할지라도 이 한 번의 반등이 진짜 반등의 서막으로 그 반등이 이어갈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국내는 양도성 회피성 매물대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을 건데 특히나 그 매물이 많이 나온 종목들은 그간 많이 올랐던 종목에서 회피성 물량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수급은 이제 산업의 회전 그리고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로 수급이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에 있어서는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도 특히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이고 있고 아직 그 상승세가 완연하게 꺾이지는 않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인터넷 플랫폼 규제에 따른 부분까지 해서 한번 매물 출회가 나오면 어마어마한 하락세가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러면 내가 손절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문의들도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단순하게 가장 편안하게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가진 종목의 52주 최고가가 어디였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격에서부터 10%가 하락한 지점이 어디인지 그 가격대를 한번 찍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10%의 하락한 가격보다 내가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판단이 들면 첫 번째 필터링에서 탈락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고 그 기업을 그대로 두었다가 52주 지난 뒤에 열어봐도 다시 그 가격에 오지 않을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그만큼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데 많이 오른 종목이 그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앞으로 먹을 캐파가 남아있다라고 불리우는 산업 섹터들에 있어서는 분석의 공부를 철저히 더 해보시면 이 기업은 죽지 않는다. 내가 고점에 산 것은 정말 잘못했는데 이 기업은 죽지 않는다. 나는 예를 들어서 이 잔고가 마이너스 100%, 내 계좌가 0원이 되더라도 난 이 기업에 베팅해보고 싶다라는 뭔가 확신이. 네. 그 확신이 네. 뭔가 때를 쓰듯 그런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객관적이지 않고 나는 고집을 피운다. 정신 승리하는. 네. 네. 그런 식으로 객관적이지 않고 고집을 피워서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가고 싶다라는 결론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누구보다도 내가 밤을 새워가면서 없는 시간 쪼개서 공부를 했는데 이 기업은 간다라고 객관적인 결론이 나셨다면 그 기업을 갖고 계시다가 연말에 물타기를 한번 해서 장기로 끌고 가시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52주 신고가에서부터 10% 이내의 가격에서 내가 고점에서 샀다면 52주가 지난 뒤에도 그 가격이 안 올 수 있는 확률이 현재로서는 더 높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물타기도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점이 안 보이는 시장, 우리 전문가님, 우리 부장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시장이 확실히 객관적으로 안 좋은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다 이제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하셨을 때 네.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최 부장님, 그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겠죠? 네, 일단 반등을 대비한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좀 지켜보는데 일단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뭐 실적 보라 이런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실적 시즌이 실적을 보면 뭐 그러니까요. 실적 시즌이 있기 때문에 뭐 실적을 보면 뭐 안정적으로 지수가 뭉개져도 뭐 방어해줄 수 있다, 내 계좌를 좀 지켜줄 수 있다라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기사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믿으시면 안 되겠죠. 어쨌든 지금은 실적 관련해서는 사실 주가는 선행지표입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주가는 선행지표이고 그 전에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일단 실적과 관련돼서 움직일 때는 예전과 같은 시장, 아무리 못해도 이제 10년 전에 이제 그때만 해도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폐쇄적이었을 때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들이 올라가고 실질적으로 그랬습니다. 지금 시장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적과 관련돼서 이미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과 상반된 그런 주가들 굉장히 많이 나오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실적 좋다고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뭐 역대 최고 실적을 낸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주가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주식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실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옛날 그런 트렌드 매매하셨던 그런 방식들을 좀 버리시고 일단 지금은 심리적인 부분들을 더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목을 보실 때 객관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삼성전자 관련해서 실적 안 좋다라고 얘기한 사람들 단 한 명도 보지 못했거든요. 이걸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런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나만 좋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나만 좋게 보지 않기 때문에 주가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주식은 사실 그래요. 더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일단 실적에 대해서 뭐 기사나 이런 리포트들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실적과 관련돼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마 1분기, 2분기 작년부터 올해 뭐 작년에는 좀 모르시겠지만 올해부터는 조금씩 실적과 관련돼서 종목들 움직임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걸 좀 느끼셨을 텐데 네. 어쨌든 많이 선행되어서 움직였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대응하시고 실적과 관련돼서 종목들 좀 매수를 하셨다면 비중 조절을 기계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일단 주가를 우리가 차트를 보는 건 그렇잖아요. 기술적으로 이제 진입을 하는 건 최대한 뭐 기술적으로 이제 보고 들어가는 거고 완전히 장기 투자하시는 거면 네. 사실 상관은 없을 텐데 일단은 차트를 보고 진입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가치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치주가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들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좋지 않은 일은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뭐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보자면 뭐 네. 반등을 대비할 수도 있고 오히려 반등이 나오면은 저는 좀 저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던 뭐 히토르 관련주 이런 것도 보신다든지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일본도 지금 조용하죠. 그렇죠. 사실 지금이 좀 기회일 수 있습니다. 뭐 수산주라든지 네, 요즘에 좀 차트를 안 보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흐름적인 맥락에서 일본 굉장히 조용하기 때문에 지금 좀 내각도 뭔가 바뀌었었죠. 그쵸, 최근에 한번 정치적으로. 누가 선임이 됐었는데 이름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 보신다면은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뭔가 또 원전 관련해 가지고 또 뭐 할 거예요. 근데 분명히 얘기가 나오고 대선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또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어쨌든 좀 다각화해서 오히려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이런 종목들은 좀 바닥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해지 관점에서 저는 포트를 구성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예 뭐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네. 기업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제 생각은 그런데 예, 다른 부장님들 생각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이 시장이 저점이 안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실적 얘기를 드릴 때 제가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하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맞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을 보시고 그리고 나서 모멘텀, 가시적 모멘텀이라고 했던 것은 현대로템업대라고 했을 때 거기는 방산, 그리고 수소, 그리고 로봇 이런 것들까지도 대북 경협 여러 가지의 모멘텀을 갖고 있고 테마로 엮여 있기도 한데 실체가 방산에서 K2 전차가 있었고 그리고 수소 트램이나 수소 충전소 그리고 리포머 기술 등 뭔가 내가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툭툭 튀어나올 수 있는 것을 가시적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차트상 저위험 구간, 그래서 고점에서 10% 이내에 내가 고점에서 매수를 했다면 어려울 수 있다라는 시장 이야기를 먼저 드렸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은 실적이 앞으로도 잘 나오느냐라는 부분이죠. 이 실적이 지금까지 꾸준히 잘 나왔으면 LG생활건강처럼 우상향 추세를 매우 길게 가지고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실적이 어느 정도 성숙기에 들어가면 그 실적이 지금처럼 잘 나왔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잘 나올 거야라는 시장의 기대치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조 단위 매출을 하든 수조 단위의 영업이익이 나든 이 기업은 원래 그만큼 벌고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기대치를 충족해야 돼라는 시장의 기대치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 기대치를 하회했을 경우에는 여지없이 주가가 떨어지죠. 그 기업이 흑자고 플러스 양의 성장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보실 때에는 가장 좋은 건 턴어라운드였습니다. 호텔신라를 말씀을 드릴 때에 원래는 2분기부터 실질적으로 데이터상, 숫자상 흑자가 기록되지 않을까에 대한 전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리포트들이 하나하나 수정되기 시작하면서 1분기부터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주유소에서도 포트폴리오에 담았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장에서 호텔신라를 굉장히 좋게 바라보기 시작을 했죠. 여지없이 좋은 상승률을 보였고 그 이후에 다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유로운 출입국이 조금 더 딜레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에 다시 제자리를 좀 찾아오는 그러한 오르내리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저는 정상적인 시장 속에서 주가의 장기 추세도 어제 제가 그려놓았던 차트가 매일 방송을 화수목 나오다 보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위에는 코스피 차트고요. 아래는 코스닥 차트입니다. 주봉으로 열어놨는데요. 이 추세선을 일부 깰 수는 있습니다. 깰 수는 있는데 가능하면 이 추세선 위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이 추세가 상단 박스를 뚫고 올라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점점 확률이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상단 박스를 뚫고 올라가는 일들이 앞으로도 나온다에 대해서는 조금 확률이 적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으나 이 차트를 뚫고 아예 장기 침체로 들어갈 거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유동성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유동성 회수를 하기 위해서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테이퍼링을 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하고 달러와 강세 이후에 결국 돈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한 정책적 수단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 긴축 효과가 나옴으로 인해서 시장이 일정 부분
제자리를 잡아가게 된다. 이 큰 사이클을 보고서 시장을 본다면 정상적인 시장 안에서라면 이 추세를 깊게 뚫고 하향하지는 않을 거다. 왜냐?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경기 확장 국면에서 시행할 수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길게 본다면 짧게는 더 내려갔다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 심리적, 기술적 저항선들을 이탈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지만 이 추세를 아예 뚫고 장기 침체로 접어든다에서는 아직까지 판단하기 이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어제 뭐 시장은 오른다, 오늘 시장은 떨어진다, 시장이 오를 때는 올라간다 얘기하고 시장이 떨어질 때는 떨어진다. 그렇게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변하고 정책이 변하고 그리고 매크로가 지표가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시그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해석하는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에는 하방이 어느 정도 열려 있다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시청자분들께 전달은 드려야 되겠죠. 하지만 경기 확장 국면에서 시행하는 정책적인 모습들을 보았을 때에는 지금은 힘들더라도 웃을 날이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적은 턴 어라운드 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연초부터 말씀을 드렸죠. 아직 적자인 기업들을 보기에는 이릅니다 하면서 연초에는 카지노 관련된 이야기 안 드렸습니다. 차라리 호텔신라를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상반기부터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백화점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4분기부터 또는 올해 총 누적 이익을 보았을 때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을 빠르게 찾아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하락이 나와서 이 정도면 저점일 것 같다라는 포인트들을 오늘 방송에서도 여러 번 그리고 각 전문가님, 부장님들의 의견들을 전달을 드렸기 때문에 그 포인트마다 올해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을 유심하게 찾는 것이 투자자로서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턴어라운드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냥 단순히 뭐 실적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콕 집어서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이 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도 뭐 두 분 의견 다 동의를 하는데 사실 뭐 주식을 돈을 버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매매 아이디어는 계속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실적적인 부분으로 제가 접근을 할 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미래 매출과 영업이 계속 증가하느냐, 뭐 이거 당연히 중요한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런 부분도 보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저는 차트 베이스로 보고요. 그 이유는 아까 최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는 대부분이 선반영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잘 분석을 하고 정말 좋은 기업이라면 그 종목 누군가는 또 분석을 하고 똑같은 뷰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매수 버튼을 누르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한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게 한 6개월 정도 선반영했던 거는 뭐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고 그 이상의 뭐 전망은 사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계속 괜찮아지면 이제 그렇게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일단 실적은 지나간 지표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분석에 의해서 뭐 좋아지겠다라는 거는 예측이기 때문에 그와 동일하게 그러니까 예측한 대로 안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차트 분석도 마찬가지고 분석을 통해서 이 종목은 상승 추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뭐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없다라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좀 전에 이제 턴어라운드 기업들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실적적인 부분으로 주가가 정말 강하고 세게 올라간 종목들을 한번 작년에 있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거 있을 것 같으세요? 삼성전자, LG화학, 아니 대형주들도 있지만 정말 이거 와 미쳤다 할 정도로 오른 거. 대부시스터즈. 그죠? 대부 시스터즈가 있을 거고 신풍제약. 신풍제약은 근데 솔직히 실적이 뭐 조금, 갑자기 좋아진 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정말 미친 듯이 올랐지만 H&M 흠슬라하고 아, 그다음에 맞네요, 네. 이제 그 얘기하셨던 대부 시스터즈처럼 두 종목 다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죽다 살아난 기업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거의 실적이 이거는 회사가 망하기 직전까지 가고 있는 상황에서 빡 터지면서 이제 살아났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얘기하셨던 것 이제 제가 봤을 때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정말 회사가 죽어가는 종목이 갑자기 턴어라운드 되면서 좋아질 때 그때 주가가 대시세가 나오고 그다음에 시세라 그 실적이라는 부분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분석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쉽게 이 얘기를 듣고 그게 납득이 가느냐 안 가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대중가요가 더 인기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데브 시스터즈 게임이 나왔고 거기서 매출이 좋게 나옵니다. 발표가 되고 실적이 딱 찍히고 나서부터 랠리가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뭐 KG ETS 같은 경우 실적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막 몇 배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나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거는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접근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만 명확하게 누가 생각해도 HMM 당연히 실적이 더 좋아지고 지금 너무나 좋게 나왔어. 그러니까 바닥에서 보면 많이 올라온 시점이지만 결국 2분기 실적이 잭팟을 터뜨리면서 3분기도 좋을 거다, 4분기도 좋을 거다가 나오니까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운임료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운임료가 떨어지지 않는 한 무조건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확정적인 수익이 보장돼 있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요즘은 실적 관련주들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는 것 같아요. 좀 파급력 부분을 좀 그렇죠. 네네. 그래서 실적이 물론 좋으면 꾸준한 우상량이 나오긴 하지만 좀 더 강한 부분을 찾는다면 죽다 살아난 기업이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 시점 네.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기술적인 분석을 저는 이제 토대로 해서 종목들을 찾는 이유가 이번에 이제 하락장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락이 내려오는데 지금 차트 보시면 지금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조정이 나오고 그다음에 9월 달 들어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특정한 종목들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세가 이미 상승으로 시장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장이 이렇게 내려받고 있고 계좌 퍼렇게 멍들어 있는데 내가 돈이 있더라도 사람 심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기 쉽지 않죠. 저점이 아닐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르는 종목을 사겠다는 심리가 더 눈에 들어올 거고 일단 빨간색 들어오는 게 몇 그렇죠. 종목 안 되니까 더 찾기도 쉽고 그런데 이걸 쉽게 매수를 하기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장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근데 이 종목이 올라가는 이유는 분명히 누군가는 매도하는 사람보다는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관점을 봤을 때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 속에서 상승을 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재료가 있고 이런 걸 모른다 할지라도 충분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녹아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신다면 하락장에서도 충분히 상승하는 종목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이 종목의 방향성이 그 미래 주가를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하락 추세에 놓여 있는 게 갑자기 뜬금없이 상한가가 나온다거나 급등이 나온다거나 반전이 나와서 올라간다라는 환상을 가지기보다는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놈이 더 상승을 할 거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이런 하락장에도 여러분들이 그나마 비중도 줄이고 보수적인 관점으로 짧게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하시는 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걸 보는 게 오히려 수익을 내는 데는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수가 매수를 부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락장에 올라간 종목 30개 정도 급등한다 하면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그걸 다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의 흐름을 잘 보시고 저점을 잘 노려보신다면 이번 하락장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장이 될 수는 있지만 네. 그래도 여러분들의 그 내공을 좀 더 쌓고 높일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트레이닝 장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오늘 장 속에서도 코스피 하락한 종목들이 대부분인데 오른 종목들 한 100여 개 되는 것 같아요. 빨간 종목 그 종목들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0.1% 올라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시세가 나오고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거는
많은 대중들이 그 종목을 인기곡으로 선정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일단 인기 위주로 탑 10.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흐름이 음. 며칠간의 흐름을 한번 지켜보세요. 지금 며칠 동안 계속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종목은 오르막길을 타고 있다면 당연히 그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 회의를 하면서 유행가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네. 드는 생각이 제가 약간 정리하는 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병이네요. 시즌별로 이렇게 뭔가 유행하는 테마들이 있고 시즌이 있잖아요. 여름이면 여름 바캉스 노래가 네. 유행하듯이. 그렇죠, 그렇죠. 그럼 지금 하락장에서 테마가 돌고 상승에 대해서 짧게 나는 뭔가 장 중에 대응이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 부장님과 최 부장님을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뭔가 늘 코 속에 도는 그런 멜로디가 있다. 그런 투자를 나는 좀 지향한다 하면 재계로 찾아오시면 좀 템포가 빠른 네. 리드미컬한 음악은 이 두 분의 부장님과 함께 아니 하시고. 그런 거랑 상관없습니다. 아, 그런 거 상관없어요? 네. 바캉스 시즌에는 바캉스 노래, 어. 가을에는 낙엽 노래, 겨울에는 눈이 생각나는 노래 이런 것들을 그렇소. 그런 걸 좋아하시면 우리 좀 짧게 수익을 그래도 잘 챙겨가시는 최 부장님과 이 부장님 그리고 나는 진득하니 딱 턴어라운드 되는 초입에 딱 잡아서 올라갈 때까지 가보자. 20년이 지나도 우리 입가에 도는 노래들 있잖아요. 그런 노래가 또 생각난다. 그러면 허 부장과 함께하면 그래도 수익을 잘 냈을 수 있지 않을까. 동료를 얘기하시는 거 아, 인생 모든 잃어버리지 남녀노소가 않도록. 좋아하는 그럼 그렇죠. 아기가 나오면 또 한 번 더 듣게 되고. 아기 상어 같은 게 그렇죠. 어마어마한 수익을 또 아기 상어. 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노래를 부른 사람이 되겠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부장님들과 함께 정말 치열한 부장회의를 함께 했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들이 회의 시간에 나왔는지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최 부장님께서 준비해주신 주제는 연이은 하락장, 과연 반등을 대비할 섹터와 종목은?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정보부장인 최 부장님은 수급이 중요하다, 개인 수급을 봐주시면서 이 매매 트렌드를 체크하자 말씀을 드렸고요. 호흡을 짧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테마부장 이 부장님은 하락할 때는 상승하는 종목과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 놓인 종목에 좀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우리 허 부장님은 이런 노래가 필요하면 나를 찾아와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본인의 스타일을 또 강조를 해주셨어요. 정리는 공포가 부릅니다. 소원을 말해봐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